1900년대 초반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는 지금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자를 키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밭을 깊게 갈지 않았고 비료를 사러 장터에 나가지도 않았으며 농약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해 수확한 감자는 이웃 마을보다 훨씬 많았고 크기도 고르게 잘 자랐습니다. 이 조용한 방식은 한두 해의 우연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며 검증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방법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 한국의 농촌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기계가 들어오고 비료와 농약이 보급되면서 농사는 점점 빠르고 많은 생산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깊이 갈아엎은 밭과 가지런한 줄은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흙 위에 감자를 올리고 마른 풀을 덮어 기다리던 느린 방식은 뒤처진 과거로 취급되었습니다. 농업 기술을 배우는 자리에서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고 젊은 세대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직접 살아온 노인들의 기억 속에는 다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밭에 나갈 필요가 없었고 가뭄이 와도 물을 길어 나르지 않아도 되었던 편안한 농사입니다. 흙을 파헤치지 않으니 허리가 덜 아팠고 수확할 때는 흙 속을 헤집지 않고 덮개를 살짝 걷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깨끗하고 단단한 감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방식은 힘이 부족한 노인과 아이들만 남아있던 어려운 시절에도 가족의 식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추억을 꺼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싸우지 않고 흙의 리듬에 맞추는 농사는 비용을 줄이고 몸의 부담을 덜어주며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때 잊혀졌던 이 감자 재배법이 어떤 원리로 가능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지혜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조용한 재배법, 과연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강원도의 작은 산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감자 씨앗을 땅속 깊이 심는 대신 그냥 흙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삽이나 타미도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마른 억새, 감나무 낙엽, 말린 고사리 줄기 같은 유기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준비는 끝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흙을 파지 않음으로써 땅속에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균류와 미생물의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자의 뿌리가 땅속에서 자연스럽게 퍼지고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숨겨진 힘이었습니다. 흙 위에 올려진 감자는 눌리거나 뭉개지지 않고 위로 또 옆으로 자유롭게 퍼지면서 자랐습니다. 덮어둔 유기물은 비가 오면 수분을 머금고 날이 가물면 서서히 그물을 다시 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감자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도 부드러운 보호막이었습니다. 씨앗을 심는 간격도 지금처럼 줄을 맞추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 한 알마다 충분한 공간을 두고 놓았습니다. 보통 한 줄에 4-5개 정도, 서로 40c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뿌리가 서로 얽히지 않고 각각의 생명이 자신만의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자는 힘겨운 경쟁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몸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싹이 올라오면 그 위에 다시 낙엽을 덮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감자는 마치 층층이 쌓인 이불 속에서 자라듯 보호받으며 큰 덩이로 자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흙을 절대 파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흙을 뒤집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뿌리도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아주 질서, 정연한 생명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하지만 섬세한 방식은 감자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춘 재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지 한 시골 마을만의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지역에서 비슷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방식이 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차근차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처럼 땅을 파지 않고 흙 위에 감자를 올려놓고 기다리는 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재배법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효과적이고 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 방식이 조용히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 답은 한국 농업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농촌은 눈부시게 변해갔습니다. 정부는 기계화와 집약적 생산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 했고, 이를 위해 트랙터, 분무기, 화학비료와 농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농업은 점점 더 빠르고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농사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시장을 위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로 할 수 없는 방식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감자를 흙 위에 올려놓고 낙엽을 덮는 방식은 당시 사용되던 기계들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정해진 깊이에 심고 같은 간격으로 일제히 수확하는 공장형 농업과는 정반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방식은 작물이 일정한 모양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외형의 통일성을 중시하는 유통 구조와도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비료, 농약, 기계를 판매하는 산업 구조 입장에서도 이 방식은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수확이 늘어나고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수많은 관련 산업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정책 방향에서 조용히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교육소나 농촌진흥센터에서는 점차 이 방식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고, 젊은 농부들 사이에서는 낡은 방식, 효율 떨어지는 재래농법이라는 인식이 퍼져갔습니다. 일부 농업 관련 잡지나 책자에서는 쥐가 들어오고 감자가 썩는다는 등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며 이 재배법을 무지한 행위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지혜는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방식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그 지혜를 꺼내어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잊힌 재배법이 얼마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이 감자 재배법은 실제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수확량이 많다는 것을 넘어 이 방식은 흙과 작물, 그리고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구체적인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병충해에 대한 강한 저항력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감자 줄기를 따라 생기는 해충들이 쉽게 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감자 위에 덮인 두꺼운 낙엽과 마른 풀층이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며 해충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특히 억새나 감잎처럼 향이 강한 유기물은 해충의 후각을 혼란시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별도의 농약 없이도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흙을 항상 덮어두기 때문에 땅이 직접적인 햇빛과 바람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흙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비가 많이 와도 흙탕물이나 진흙이 튀지 않아 감자가 더럽혀질 일도 적습니다. 낙엽층은 자연스러운 수분 조절 장치가 되어 가뭄이 길어져도 감자의 뿌리는 일정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천연의 스펀지처럼 물을 저장하고 천천히 내어주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흙을 파지 않기 때문에
땅속 미생물과 균류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들은 감자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비료 없이도 작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흙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오히려 화학 비료를 쓰는 농법보다 더 균형 잡힌 영양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감자는 모양이 고르고 썩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공간 활용 면에서도 이 방식은 효율적입니다. 감자 덩이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스트론이 낙엽층을 따라 수평뿐 아니라 수직으로도 자라면서 여러 층에 걸쳐 감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단일 평면이 아니라 3, 4층의 수확 공간을 만드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땅에서 훨씬 많은 수확이 가능해지며 이는 실제 실험과 현장 경험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렇듯 병충해 예방, 수분 조절, 생태계 보호, 수확량 증대 등 여러 면에서 이 방식은 단순한 옛날 방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이 지혜가 오늘날 과학적 근거와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이 방법을 다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재배법은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과거의 기록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곳곳에서 이 방식을 다시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한 노인정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마을 공터 한쪽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약해진 탓에 힘든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과거 할머니에게서 들은 흙을 파지 않고 감자를 키우던 방식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삽 대신 손으로 마른 억새와 낙엽을 모아 흙 위에 감자 씨알을 올려두고 덮기만 했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었고 김을 매거나 흙을 다시 고르는 일도 필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 텃밭은 황금빛 감자로 가득 찼습니다. 땅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감자들이 상처 없이 깨끗하게 수확되었고 크기나 형태도 고르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확하는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흙더미를 힘겹게 뒤집는 대신 마른 풀을 살짝 들춰보는 것만으로 단단하고 윤기 있는 감자들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다시금 흙과 연결되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경상북도 봉화군, 강원도 평창군 같은 고지대 지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기후가 춥고 물자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특히 이 방식이 유용했습니다. 비료나 농약을 사러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물이 부족한 계절에도 감자의 생장은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실제로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전통 방식에 비해 이 방식이 수확량은 약 1.9배, 손이 덜 가는 정도는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고령자들에게 특히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삽질이나 무거운 노동이 필요 없으며 병충해 걱정도 적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관절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냥 매일 와서 마른 풀만 한 줌 덮어주고 감자가 크는 걸 바라보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흙이랑 같이 숨 쉬는 기분이 들어요. 이처럼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기억과 경험,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이 재배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흙을 위해, 식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해답은 오래전에 이미 흙 속에 묻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방식을 실제로 실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감자 재배법을 실제로 따라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어르신들의 경험처럼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힘든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맞추고 흙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밭이나 텃밭의 표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흙을 파거나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삽이나 곡괭이 대신 손이나 갈퀴를 사용해서 겉에 있는 잡초를 가볍게 걷어내고 표면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흙을 뒤엎지 않음으로써 땅속에 형성된 균류와 미생물의 네트워크를 보존할 수 있고, 이는 감자 뿌리의 호흡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씨감자를 배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씨감자는 싹이 튼 것보다 단단하고 건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격은 가로 세로 40, 50cm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자는 성장하면서 넓게 그리고 위아래로 퍼지기 때문에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씨감자를 올려놓은 후에는 유기물을 덮어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른 억새, 감나무 낙엽, 메밀줄기, 말린 고사리, 볏짚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 베자마자 바로 덮은 푸른 풀은 피해야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여 감자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덮는 유기물의 두께는 약 20, 3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외부 온도와 습도로부터 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싹이 올라오면 그 위에 다시 얇게 유기물을 한 겹 더 덮어줍니다. 이 과정을 생장 주기 동안 2, 3회 반복하면서 유기물층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 구조는 마치 천연의 온실과도 같아서 감자가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수확 시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처럼 땅을 깊게 파지 않고 단지 위에 덮인 유기물층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황금빛 감자들이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흙 속을 파헤치지 않기 때문에 감자가 상하거나 상처날 염려도 거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수확 방식은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이 재배법은 단순히 수확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흙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입니다. 감자가 자라는 동안 매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 비가 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리고 계절의 흐름을 함께 느끼면 됩니다. 그렇게 감자가 자라듯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식이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살아 숨쉬는 실천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수확의 순간보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때 잊혀졌던 감자 재배법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농사 기술을 넘어서 이 방식은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육체의 부담 없이도 흙과 이어지는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매년 비료를 사고 농약을 뿌리고 기계를 돌려야만 작물을 키울 수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자 하나를 흙 위에 올려놓고 그 위를 조용히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삶을 다시 주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이 방법은 실패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밀려났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지혜를 외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텃밭 혹은 아파트 앞 자투리 땅, 심지어 화분에서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장비나 지식이 아니라 흙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연과 함께 걸으며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농사이고 진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치는 단지 감자 재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편한 것만을 쫓다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느리게,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 감자의 방식은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술보다 관계, 수학보다 기다림, 속도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산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억을 다시 꺼낼 시간입니다. 흙 위에 감자를 놓고 낙엽을 덮으며 천천히 기다리는 그 작은 행위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삶의 본질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당신만의 리듬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흙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조용한 혁명을 함께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흙을 파지 않고 자연의 속도에 맞춰 감자를 기르는 이 방식은 단순한 농사기술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은 수확량이나 편리함보다 더 깊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흙을 만지는 일, 하루하루 덮개를 살짝 들춰보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 그 속에서 생기는 마음의 변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강원도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감자를 키우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감자랑 같이 사는 기분이에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표현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대신 손으로 가볍게 낙엽을 덮는 그 순간은 흙과의 대화이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감자가 언제 싹을 틔울지,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지만 그 불확실함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농사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이 재배법은 특히 고령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물리적인 노동 부담이 적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분들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이른 햇살 속에서 낙엽 한 줌을 덮으며 흙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사람들은 어느새 스스로의 삶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늘 빠르게 움직입니다. 일정에 쫓기고 결과를 빨리 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감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햇살이 강해도 묵묵히 자라납니다. 그런 감자의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도 어느새 더 느긋해지고 온화해집니다. 흙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하고 조용히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은 그 자체로 깊은 위로가 됩니다. 이 감자 재배법이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수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용기, 흙과 함께 숨쉬는 여유, 그리고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감자를 키우는 동안 사람들은 다시 땅을 믿게 되고 자신을 돌보게 되며 무엇보다도 삶의 속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삶에 맞춘 리듬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지혜가 왜 다시 조명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때 잊혀졌던 감자재배법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농사 기술을 넘어서 이 방식은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육체의 부담 없이도 흙과 이어지는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매년 비료를 사고 농약을 뿌리고 기계를 돌려야만 작물을 키울 수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자 하나를 흙 위에 올려놓고 그 위를 조용히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삶을 다시 주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이 방법은 실패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밀려났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지혜를 외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텃밭 혹은 아파트 앞 자투리 땅, 심지어 화분에서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장비나 지식이 아니라 흙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연과 함께 걸으며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농사이고 진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치는 단지 감자 재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편한 것만을 쫓다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느리게,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 감자의 방식은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술보다 관계, 수학보다 기다림, 속도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산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억을 다시 꺼낼 시간입니다. 흙 위에 감자를 놓고 낙엽을 덮으며 천천히 기다리는 그 작은 행위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삶의 본질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당신만의 리듬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흙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조용한 혁명을 함께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